최근 중국의 항공모함 함재기 젠15가 엔진 문제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一个液压故障，检查液压，左进气道自动调节。我主警刚刚一点闪亮，然后过山车台上有时会出现左发降转，出现时消失的。交换一下，你到ฝั่机位置。明白。236酒店放好了吧？这个显示放好。好的，那你把左发关了吧。明白，左发关车。所以保持飞行状态，可能有点侧滑啊。明白。232高度，232高度700下。好的，所以速度不要太大了，速度450左右就可以了。232现在工作都好的，现在工作好的，高度400，速度350现在起。保持仰角的7、8度就可以了啊。好的。速度300、320，看好地面啊。看好，走路注意保持方向。现在都好的啊。好的，先坐这边。好，232可以把飞机防住了，然后关车。好的。 본인들은 중국의 조종사들이 임기응변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영상을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아직도 함재기 제작에 있어 기술 부족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함재기 개발에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를 결정 지은 만큼 국산 함재기 개발은 필수입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들어갈 KF-21 보라매의 함재기 파생형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해군 정책 홍보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해군은 50문 50답이라는 정책 홍보자료를 내놓았는데 그중 43번 질문에서 경항공모함에 국외 구매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보다 국내 개발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군 사업인 경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별도로 추가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 운용 요구 성능, 기술력, 생산 가능 시기 등 경항공모함 건조 완료 시기와 맞출 수 있다면 국내 개발 전투기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안현우 대표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2026년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체계 개발을 끝내고 블록1 양산 이후 개량 과정에서 별도로 블록2 단계의 함재 전투기 파생형 개발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안현우 대표는 기자의 확인 질문에 KF-21 보라매의 파생형은 소요군과 이야기되지 않은 내용으로 카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의 말대로라면 KF-21 네이비 개발의 계획만 있을 뿐 수직이 착한 방식으로 개발될지 F-35C 같은 항공모함용 해군 함재기로 개발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군사무기 전문가들은 KF-21 네이비는 F-35C 같은 항공모함 함재기 개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국대 항공우주설계인증연구소의 이재우 교수는 최근 발표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도입 척수를 2척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함상 이착함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태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형 항공모함 1번함은 현가판을 채택하여 무조건 헬기와 수직이 착함이 가능한 전투기 전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1번함에서는 현실적으로 KF-21 네이비를 탑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수직이 착함 전투기를 개발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1번함의 KF-21 네이비가 수직이 착함 방식으로 경항공모함 진수에 맞춰 개발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직이 착함 방식의 제일 큰 한계는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입니다. KF-21 네이비가 미국의 대외 수출용인 F-35B의 외형을 참고하여 제작된다면 개발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KF-21 보라매 시제기를 개발했는데 수직이 착함 기술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요청과 부품을 구입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로키드 마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국인 미국에게도 F-35계열 전투기를 엄청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군 관계자는 F-35B가 F-35A보다 30에서 40%가량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개발 기간도 무시 못하는데요. 우리나라가 KF-21 보라매를 개발에만 2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직이 착한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라고 봐도 될 만큼 구조면에서 많이 다르죠. 그렇기에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직이 착륙 함재기의 운용면에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수직이 착륙 방식의 F-35B와 C 해리어 전투기를 보면 속도, 작전 반경, 무장 탑재량 등 다른 고정익 함재 전투기보다 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와 외형이 비슷한 F-35B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수직으로 이륙하는 힘을 만들기 위한 리프트팬이 조종석 바로 뒤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리프트팬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요.
때문에 수직이 착륙을 위해 무장이나 연료를 채울 공간이 줄어들고 수직이 착륙을 할 경우 연료 소모도 많아서 작전 반경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F-35B에는 기관포를 내장하지 못합니다. 폭장량 또한 절반으로 떨어지죠. 내장 기관포가 없기 때문에 근접 항공 지원 임무 등 대지 타격 지원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외장 기관포 포드를 따로 장착해야 합니다. 그럼 장점이라곤 수직이 착함으로 긴 활주로가 필요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F-35B는 KF-21 네이비와는 다르게 완전 스텔스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마저도 미국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F-35B 개발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35B는 원래 함재기로 개발된 기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미 해병 상륙강습함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병용으로 제작된 기체죠. 그래서 해군 작전은 넓은 작전 반경 능력을 지닌 기체가 필요하고 유사시 항모에서 지상 타격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건조에 기술 협조를 해줄 영국도 F-35B 대신 F-35C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국방 수뇌부들이 항공모함에서 운용 중인 F-35B 수직이 착함 전투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직이 착함 방식의 F-35B는 퀸 엘리자베스급 2번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에서 더 저렴하면서 캐타풀트 방식으로 이륙 가능한 항모형 F-35C로 대체될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12명의 영국 해군 조종사들이 항모에서 전투기의 재래식 이륙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위탁 교육을 보냈습니다. 현재 영국 정부가 발표를 준비 중인 전략적 국방 및 안보 평가에서 처음 불거져 나온 걸로 알려진 이번 결정은 영국의 방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C 해리어와 F-35B 엔진 제작에 참여 중인 롤스로이스가 가장 타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결정은 미국 우방국 중에 총대를 메고 수직이 착함 시기 효율이 안 좋다고 보증을 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형 항공모함 2번 함부터인데요. 1번 함에서 항공모함 건조 기술을 축적한 후 더 큰 배수량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면 스토바 방식의 KF-21 네이비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의 한국형 항모 2번 함을 러시아, 중국, 인도 항공모함이 채택한 스토바 방식으로 건조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항모 2번 함에서는 3만 톤 규모의 경항공모함에 비행갑판 길이 265m를 20m 연장하고 최대 순항 속도를 30노트로 올리면 인도의 비크라마디티 항공모함처럼 스토바 방식 탐재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F-35B보다는 몇백억 싼 F-35C를 운용할 수 있고 작전 능력에서도 F-35B와는 다르게 거의 F-35A와 같은 작전 반경과 그에 준하는 폭장량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KF-21 네이비 개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데요. KF-21 보람의 플랫폼에서 형체와 날개를 접히게 하는 것과 랜딩 기어 강화 등 조금만 더 바꾸면 되기에 기술적으로도 훨씬 쉽고 짧은 개발 기간과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개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바 방식의 KF-21 네이비가 개발되면 우리 해군에서는 주력 함재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F-35 계열은 완전한 스텔스, 좋은 소프트웨어, 전술링크 등 굉장히 좋은 기체이기는 하지만 단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싼 도입 가격과 비싼 운용 비용인데요. 스토바 방식의 KF-21 네이비는 KF-21 보라매의 장점인 상대적으로 싼 도입 가격과 싼 운용 비용을 그대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해군은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데일리 함재기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스토바 방식의 KF-21 네이비가 개발되면 수출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체급을 잘 나누지 않는 함재기에서 미국은 넘사벽인 기체를 보유하고 있기에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자체 함재기가 없는 인도는 스토바 방식의 KF-21 네이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KF-21 보라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K9 자주포로 우리나라 무기에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 블록 3 단계에서 F-35에 준하는 스텔스 기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KF-21 네이비도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젠 시리즈 전투기는 중국 레이더에만 안 잡힌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요. KF-21 보라매가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만큼 KF-21 네이비도 좋은 기체로 개발되어 세계적인 함재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